네, 월요일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또 재밌지는 못했습니다. 여타 다른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원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죠.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하나둘 실적이 공개가 될 텐데요. 이에 발맞춰서 또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낼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금요일 코스피는 소폭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596포인트, 코스닥은 0.6% 가까이 내려서 770선 턱걸이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 끈적한 물가 그리고 차가운 고용 속에서 환율은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350원 선에서 등락이 지속되고 있고 이날 외국인은 팔았고요. 기관은 샀습니다. 다시금 외국인이 하루 만에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등을 돌렸고요. 특징적인 종목과 섹터들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영풍정밀, 고려아연 11위 이사회였습니다. 이날 공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 89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고려아연 금요일에 소폭의 상승 보였고요. 영풍정밀은 6%의 또 한 번의 급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휴젤이 호재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노이즈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간 이 메디톡스와의 소송전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미국 ITC가 휴젤이 메디톡스에 균주 절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휴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 한 해 진짜 조용하게 꾸준하게 잘 갔었던 휴젤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6% 가까이 오른 채 마감했고요. 출판 관련주들 정말 좋았죠.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다. 그 쾌거 했다는 소식 속에 일제히 강한 시세를 뽐내줬습니다. 예스24가 상한가, 예림당이 상한가, 삼성출판사, 밀리의 서재 등등등 출판 관련주, 인쇄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게 시세를 뽐내줬고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0.6% 상승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팔자는 지속되죠. 이날까지 외국인들 23거래일 연속의 매도 랠리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 소폭 쉬어간 가운데 HPSP나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강하게 좀 힘이 실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이날 좀 미리 세론으로 작용이 된 듯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해서 금요일에 이제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죠. 생각보다 별로였다라는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이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무려 금요일에 8.8% 급락으로 테슬라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진짜 제대로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추가적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으로 움직이죠. 퓨런티어가 8% 급락이 나왔고요. 라닉스, 라이콤 2%, 6%. 그 와중에 캠시스 정도가 한 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가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요.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는 바이오 봐야 될 것인가? 리가켄 바이오가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잘 가죠. 10월 10일자로 일본 오노약품에 ADC 기술 이전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대 9,400억 규모로 이 기술 이전이 이어졌다는 뉴스가 나와졌고요. 이제 선급금이나 단계별로 마일스톤 한 7억 불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올 한 해에만 90% 가까이 하반기에만 무려 74%의 급등 보이면서 지난 이 뉴스가 나왔던 10월 10일자로 12만 3,600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유진과 다올, DS에서는 16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1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임상 결과가 확인이 되고 기술 이전이 이어진다면 기업 가치 더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HLB는 이날 다른 행보를 보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장 전부터 시간 외에서 하한가 갔었습니다. HLB가요. FDA 신약 승인 관련해서 그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올 한 해 특히 상반기에 정말 그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무섭게 올라갔었다가 지난 5월에 신약 승인 과정 한 차례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9월 20일자로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지난 10월 10일에 결국에 리보세라닙 미국 FDA 클래스 2로 분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장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제 연내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연내가 아니라 내년 1분기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악재겠죠. HLB 그룹주 동반적으로 급락을 보였고요. HLB 11%, HLB 생명과학 9%, 바이오스텝까지 2%의 하락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들고 계신 분들, 물리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대응법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38개월 만에 드디어 피벗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가 된 건데요. 지난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10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동결을 이어가다가 이번에 마침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 겁니다. 이제 긴축이 아니라 돈줄을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는 그림 그려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오는 11월, 12월이 아니라 내년 1월, 2월에 다시 한번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